영혼의 왈츠 1편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베르나르 책 중에 정말 여러 권을 잘 읽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타나토노트거든요. 네, 그 타나토노트는 미지의 사후 세계를 탐험하고 그 구조와 경로를 이제 그려나가는 이야기라면, 요 영혼의 왈츠는 주인공이 자신의 전생을 차례로 탐험하면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이야기예요. 이전작에서 작가가 사후 세계의 깊이 다루는 책을 내고 이제 그 사후 세계에 더해서 전생이라는 테마가 같이 합쳐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을 이어나가기 전에 그 중간에 영혼으로서 사후 세계에서 천사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번 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 지난 삶을 함께 쭉 돌아보면서 점수를 받아요. 그때 천사들로부터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너가 가진 타고난 재능과 가능성으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묻고요. 2번째 문장은 너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해냈느냐 하고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너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고 과정을 또 물어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생에서의 관계와 사랑을 묻는데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결되는 경험을 했느냐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능성, 배움, 사랑 이 3가지 단어가 남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포인트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최고점이 6점이더라고요. 이 6점이라는 점수는 베르나르가 우리 몸의 차크라랑 연결을 지어서 재미있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몸을 흐르는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점이 대표적으로 7개 차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1점부터 6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최고점에 6점을 받고 7번 차크라가 열린 사람은 더 이상 환생을 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진화와 성장을 이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작가가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받게 될 이 가상의 3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 자주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훨씬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현생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서 가져와 봤고, 저는 이제 2편까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을 다루는 이 책과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왜 계속 태어날까? 정말 전생이 있다면 우리는 왜 계속 이 환생을 계속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전생을 믿든 그렇지 않든, 내세를 믿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이번 생, 삶이라는 것을 왜 경험하고 있을까? 근데 그 이유는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서고, 배우는 그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배움이 쌓이고 쌓여서 내 정신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 같이 저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배움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바라보면 좀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나는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스트레스를 인간관계에서 많이 느끼는데, 살면서 악연인가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삶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주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만났던 게 문득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그 사건 덕분에 내가 배우게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새로운 감정을 배웠을 수도 있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법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잘 떠나보내는 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를 배웠어요, 나는. 근데 물론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내가 이걸 뭘 배웠냐 많이 할 정신이 없어요. 난 지금 당장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가 좀 더 성숙해졌어. 그리고 그때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평생 배우지 못할 것들이라는 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으니까. 근데 저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매일 했죠. 그래서 바꿔 생각해보면 그렇게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가지게 된 것들을 배우지 못했겠죠? 예전에는 맨날 그 일을 겪기 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너무너무 돌리고 싶었던 내가 이제 정말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고민 없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든 것들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배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를 떠올리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요러요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너를 만났던 거구나. 내 인생에서 너의 역할은 내가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이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꼭 힘든 인연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도 우리 삶에 있어요. 저도 역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지냈던 그런 인연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날 지켜주고 정신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 또 그 사람들의 역할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악연으로 느껴지든 참 소중한 좋은 인연으로 느껴지든 살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은 결국 만난다라는 말이 이런 걸까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굉장히 나의 베르나르가 말하는 정신적 진화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인연들인 거예요. 그게 무한한 기쁨으로든 무한한 괴로움으로든 내가 그걸 이번 삶에서 꼭 배웠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을 위해서 각자가 내 인생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돌이켜 말하면 나 또한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로 누구를 마주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크고 대단하고 질긴 인연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크고 작은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게 언제나 친절하라라는 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자그만 친절이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고 누군가의 또 작은 친절이 또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삶에 크고 작은 몫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거니까 네, 정말 많은 책들에서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연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일들이 나의 배움을 위해 일어난다는 거고 나는 그 배움이 꼭 살아가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과 사람을 대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결국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나를 화나고 힘들게 하는 인연이든 너무너무 감사한 인연이든 차별이 없어지게 돼요. 나는 이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뭔가를 배웠고 이 플러스 상황에서도 뭔가를 배웠고 결론적으로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그럼 그 두 가지 상황의 어떤 긍정과 부정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런 깨달음, 마음 정리를 하고 난 뒤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사람이랑 내가 잘 맞는 것 같든 좀 잘 안 맞는 것 같든 간에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의 역할이 뭘까? 이 사람은 나한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을까? 이걸 되게 자주 생각해요. 이 모든 살아가는 과정이 언제나 내가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삶이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가치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별로 딱히 그렇게 화가 날 일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언제까지나 나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거든요.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그렇게 나쁜 일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자꾸 나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수많은 가치 판단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도 힘든 일이 아니고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냥 모두 나의 배움을 위해서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냥 마냥 이 사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막 분노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나보고 뭘 배우라고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 속에서도 또 분명히 배움을 또 찾게 되고 내가 납득하게 되고 그럼 또 감사하게 되고 살아가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